지어 드시죠? 저도 간혹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같은 기간 배달음식 거래액이 무려 74%가 늘었다고 합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뉴스 하이킥이 살펴볼 모습은 배달의 일상화 그리고 돌봄 공백입니다. 최근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업체들 간의 속도 경쟁도 심해지고 배달업에 뛰어든 분들 역시 늘어났는데요. 잠시 후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 만나서 코로나19 시대의 라이더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요.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 지금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후 뉴스와 내 고민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돌봄 공백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의견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했던 그 을왕리 해수욕장 음주 교통 사고.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가 운전자를 회유하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고가 지난 9일에 일어났는데 사고 직전에 운전자 포함해서 남자 둘, 여자 둘 모두 4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에는 운전한 30대 여성과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해라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40대 남성이 타고 있었죠. 네. 지금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만 이 동승자가 함께 있었던 다른 여성, 운전자 A씨와 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운전자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문자의 내용이 알려진 건데요.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다.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합의고 그 오빠, 동승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오빠가 도와준다고 할 때 협조 좀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또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넌 낼 능력이 안 되고 동승자가 형사 입건되면 널 못 돕는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을 풀면요. 동승자가 자신이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을 잘 해주면 피해자 측에 줄 합의금을 자신이 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운전자 A씨의 지인이 주장했습니다. 네. 이 지인의 말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 동승자 쪽에서 자꾸 만나자고 했고 만남을 거부하니까 동승자가 당시 일행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했고 문자 메시지로 회유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지인은 A씨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동승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네가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하라 라고 동승자가 말했다는 것도 동승자에게는 불리하고 결정적인 진술인데 그렇죠. 이게 A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이 회유에 말려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고 낸 벤츠 차량이 동승자 회사의 법인 소유고요. 네. 사고 직전 CCTV를 보면은 동승자가 자동차 키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시켰다 또는 적어도 방조했다는 게 수사나 재판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A씨에게 합의금을 대가로 회유를 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이 동승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조만간 다시 경찰서로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네. 네, 경찰 수사 소식 또 다른 차량 관련 뉴스가 있네요. 네.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일. 이게 네. 뭐 운전 미숙이나 음주운전이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했다면서요? 네.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어제 오후 6시쯤에 경기도 평택 포승읍에 있는 한 편의점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편의점을 뚫고 들어왔는데 운전자 A씨는 그 뒤에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부 집기들 당연히 부서졌고요. 유리도 깨졌습니다. 안에 있던 편의점 점주도 다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때도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공포탄도 한 발 쏘고 나서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체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사고를 낸 운전자가 38살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자녀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 본사에서 지난 5월에 석 달, 넉 달 됐죠? 네.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녀가 해당 편의점에 이 그림을 본사로 내달라고 갖다 줬는데 제출이 안 됐답니다. 편의점주 얘기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는데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분실됐다. 그래서 수차례 사과도 하고 보상 약속도 했는데 이 A씨가 보상을 거부하고 수시로 찾아와서 따졌다고 했다고 하고요. 네. 이 A씨는 편의점주가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때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서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사생대회에 제출하지 못한 자녀의 그림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어오다가 한 차례 난동을 부렸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에도 넘겨졌다. 그리고 결국 발을 잡지 못하고 차를 몰고 돌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되고 또 정도도 심해져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뭐 사생대회 딸 그림 못 낸 것 네. 이것이 상당히 뭐 중요한 그 요인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뭐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네. 과연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1등 상금이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뭐 50만 원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아이가 그림 그리느라고 들인 노력이 이제 허사가 됐으니까 엄마로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뭐 대가도 대가지만 그 아이도 충격을 받고 상처를 크게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감정 조절을 못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네. 네,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8.15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보수단체들 네. 뭐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계속 하겠다고 예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집회 금지 조치 내렸고요. 네. 이 경우에는 참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요. 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오늘 브리핑에서 개천절에 신고한 서울 시내 집회 400여 건 중에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집회 금지 지역에서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서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차관은 또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 배출이 많아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집회를 스스로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엄중하게 수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는 건 불법인 만큼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 시내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을 했으니까요.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 불허하겠다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집회가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이미 8.15 도심 집회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후유증 겪고 있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겪고 있죠. 지금. 네, N차 감염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참석하셨던 분 중에 사망하신 분도 나오셨잖아요. 70대 목사.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지만 생명과 안전이 현재로서는 더 큰 가치인데 네. 그런데 이분들 보수단체들 그래도 집회 강행한다고 오늘 기자회견했다면서요. 네, 기자회견 했고요. 그 네. 전에 8.15 집회 주최한 보수단체들이 모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뭐 8.15 비대위 이렇게 부르는데 예. 여기서 오늘 경찰에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주변도로, 집회 인원은 1,0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정부의 집합 금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신고를 일괄적으로 금지 통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문재인 정권이 개천절 집회를 하면 방역에 엄청난 장애가 오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책의 실패를 덮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역을 방해하는 일은 없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 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과연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도 네. 이분들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다닥다닥 붙어 앉고 마스크 안 쓰고 구호 외치거나 또 찬송가까지 부르고요. 네. 또 같이 음식도 먹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랬죠.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 밝혔는데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단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불안합니다. 네, 그나마 뭐 전국 전세버스 연합에서 네.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의들이 계속 선언을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조금은 안심인데요. 이 소식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여행 네. 가방에 네. 그 동고남의 아들을 넣어 가두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 네,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 인정됐습니다. 아, 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에서 오늘 이 사건 1심 선고 내렸는데요. 피고인 41살 성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 예.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무기징역에 미치진 못하지만 살인죄는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A씨, 피고 A씨의 행동이 아이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이가 첫 번째 좀 두 번 가방을 큰 가방에서 있다가 다시 가방으로. 작은 가방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좀 큰 가방에서 나왔을 때 그때 상태가 힘들어 보였다라고 이 친자녀들이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 땀과 소변이 범벅이 된 채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돼 예. 호흡 곤란 상태가 더 악화됐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가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또 성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가슴과 예. 가슴 등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걸로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그렇지 네. 않아도 가방 안에서 목이 좀 젖혀져서 숨쉬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면서 성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면서 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네. 인정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특히 재판장인 최대원 판사는 아이의 친부가 아이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라고 하자. 이게 이제 그 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아, 예, 예.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폭행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여행 가방에 가둔 게 상처를 나지 않게 때리거나 상처가 나지 않게 괴롭히기 위해서였다고 본 걸로 네. 보입니다. 범행이 잔혹할 뿐 아니라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 이렇게 재판사는 말했습니다. 네.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피고 성 씨는 아마도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검찰로서도 구형보다는 좀 낮은 형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무기징역 구형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아동보호단체 등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보다 좀 더 높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어서 네. 항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네. 김혜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이 어리고 약하고 자기 보호할 능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네. 거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달라진 우리 사회의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배달 수요의 급증이죠. 배달 앱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일명 라이더들도 무척 바빠졌는데요.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 코로나19 시대 라이더들의 현실과 고민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박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공공배달조합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면서요? 네, 서울시가 하는 거는 새로운 앱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아, 예. 기존에 있던 중소 규모의 배달 앱 업체와 네.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호환 시스템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 중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몇 개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죠? 16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 대표적인 업체가 뭐 띵똥이라든지 뭐 부르심,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게요. 주문 중개 앱이 참여하는 거고요. 아, 어쨌든 제로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 결제 호환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아. 이게 좀 다른 공공 배달앱과 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가장 관심이 그렇다라면 지금 뭐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그 소상공인들이요.
예.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배달앱 업체에 가맹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무척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적게는 6%에서 뭐 많은 경우는 12%까지 부담한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럼 이 새로운 서울시 서비스 제로 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소상공인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까요? 일단 한 2%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아, 수수료 예. 자체가? 예. 아. 소비자들도 이제 뭐 제로페이 자체가 네. 구매할 때도 할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배달앱에서 할 때도 이제 10% 정도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기존의 주문 배달앱이 5.8%에서 12.5%인데 네. 이 전자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3% 수수료를 더 얹습니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큰 거죠. 아, 네. 그러면 뭐 비록 그 참여하는 배달 앱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개가 함께 참여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수수료도 싸질 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 라이더 분들께도 이 제로 배달 유니온 서비스가 뭐 어떤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는 이제 구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그 배달하는 곳이 아니고, 네. 광고 전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로 배달 유니온도 그 접수를 받는 곳이지 배달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셔도 되고, 네. 근로자한테 시켜도 되고, 그다음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공 배달앱을 할 때도 뭐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을 때도 얘기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공공이 만들어진 배달앱을 배달할 때는 네. 계약을 맺어서 이 배달업체가 라이더 산재는 보장하거나 저희가 안전 배달료라고 하는 최소한의 배달 수수료를 보장하는 G2B 계약,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를 B2B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정부와 기업 간 거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했었고요. 아, 예. 예, 이번에도 사실 라이더든 빠졌거든요. 아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 주셨던 그 대형 업체들, 대표적인 예. 두 개 업체를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그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한 업체들과 이 공공 배달앱 경쟁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독점 사업자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그리고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그 가맹점들이 지금 26만 개 가맹점을 이제 설득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만약에 이 주문량이 많아지면 경쟁이 되거든요. 아하. 그거는 사실은 공공이 이제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아하.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자영업자들 수수료가 내려지면 네. 그 내려진 만큼을 실제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들한테 안전 배달료라든지 산재 보험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배달 앱은 네. 의미가 있고 네. 라이더 종사자와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더 분들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앱 수요 크게 늘고 배달 라이더 일감 많아진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제가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라이더 수가 부족한데 네. 콜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족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라이더 절대적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비가 오거나 장마, 태풍 때 저녁에 주말 저녁에 일시적으로 모자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이제 배달이 너무 밀린다 이랬는데 네. 지금은 배달 일감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배달료가 네. 계속 내려갔습니다. 배달료가 저희가 고정이 아니라 네.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스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300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대단히 탄력적으로 고무줄처럼 움직인다는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 네. 일부 보도에서는 최근에 배달이 무척 늘어나니까 라이더들 수입도 무척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런가요? 뭐 연봉이 1억 되는 라이더도 있다. 그런 얘기도 봤는데.
네, 그 기사가 이제 쿠팡이츠 같은데 네. 그 쿠팡이츠 라이더가 한 33,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태풍, 그다음에 주말 저녁 이럴 때 이제 프로모션을 붙입니다. 예. 그 수익이 47만 원, 58만 원 1위 수익. 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한다라고 치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아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날씨가 좋아지자마자 네. 배달료가 3,300원대로 떨어졌고, 뚝 떨어지고. 네, 배민 라이더스도 지금 3,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아하. 그 라이더들은 알죠. 이게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길게 일하고 네. 뭐 또 한 80시간 일하면 사실 누구라도 1억을 벌 수는 있겠죠, 매일. 아하. 그런데 사고 한 번 나거나 예.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일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람도 그렇게까지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 텐데 뭐 하루 최고로 받는 걸 1년으로 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사고 말씀 주셨지만 사고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나 위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굳이 사고가 아니라도 예. 주소를 잘못 쓰시는 손님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헛걸음 뒤에 하시고. 배달, 뒤에 배달까지 밀리게 되고, 아하. 그다음에 뭐 샤워하시거나 외출하시거나 이어폰 끼고 뭐 게임을 하셔서 초인종을 못 듣거나, 그다음에 사무실 주소로 잘못 시키시거나, 아하. 혹은 음식점에서 조리 지연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배달이 몰리다 보면 네.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제 조리를 하시느라 저희가 배달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네. 뭐 거기다가 가끔 보도를 통해 보면 소위 말하는 갑질 뭐 이런 네.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에 그런 소비자들도 계셔서 무척 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감정 노동도 심하실 것 같은데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앞서도 이런 위험들 때문에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전망, 안전배달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일단은 산재는 됩니다. 되는데 산재는 되나요? 저희가 특보 종사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네. 산재 가입하지 않더라도 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걸 사인을 받게 하거나 네. 라이더를 쓰게 되면 산재 보험에서 배제되고요. 아하. 또 하나는 월 118시간 네. 그리고 월 124만 2,100원 이하로 돈을 벌게 되면 네. 전속성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 쿠팡같이 잠깐 로그인 로그아웃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산재 보상을 안 해주는 실정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그 경사노위 합의안으로 이 네. 제도를 좀 고쳐보자라는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하. 그럼 그 합의안은 노력하겠다는 거겠죠? 당장 지금 뭐 법제도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라이더 유니온이 예. 이제 입법기관이 국회에 음흠. 개소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좀 제의를 제대로 해서 이 라이더분들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법제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홍기성님께서 요즘 운전하면서 도로를 보면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바쁘더라도 천천히 사고 안 나게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네. 네, 힘내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라이더들 위해서 더 많이 일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네,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뉴스와 내 고민. 오늘도 MBC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딱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찰떡같이 맞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지 아나운서 친구나 지인 중에서 네. 혹시 뭐 아이 낳고 육아하는 분 있으시겠죠? 네, 사실은 아직 뭐 친구 중에는 많진 않은데 예. 저희 뭐 아나운서부 선배들이나 다들 아이 때문에 고민 요즘 많이 하시고 예. 사실 친구 아이들은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음. 아예 못 본 친구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예. 얼굴 한번 보고 싶고 해도 못 본 아. 친구도 많고. 아기 안전 때문에 네. 아예 안 나오시는구나. 네,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게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오늘 뉴스와 내 고민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자녀 돌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한 건 건물 2층에 살던 초등학생 형제였습니다.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를 신고한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가 있을 시간이잖아요. 네. 오전 11시 16분. 그리고 배가 막 고파질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부모님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라면 같이 끓여 먹고 하려다가 이제 참변이 일어난 건데. 예. 아, 아니 아이들이 그 119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불이 네. 막 번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다급하게 외쳤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화재 현장이 그렇게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뭐 수지 아나운서 혹시 이 뉴스 전했습니까 오늘? 아니 저는 예. 오늘은 안 전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뉴스를 많이 전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뭐 뭐랄까 전할 때 경위가 파악되기 전에 짧게 그러니까 짧은 뉴스 단신으로 이렇게 처리할 때가 많은데 네. 알아갈수록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그냥 빨리 딱 사실을 전달하다가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다더라. 저는 이제 네. 더 찾아보게 되니까 알고 나면은 너무 속상하죠. 그 아나운서는 감정 표현을 그래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네. 눈물이 날 만한 사연인데 그렇죠. 전달하실 땐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차갑게 어떻게 보면 전달을 네네네. 하셔야 될 텐데 그때 심경이 좀 어떠세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뭐 사사로운 감정을 일일이 다 표현을 하는 게 또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전달 받으시는 입장에서 좀 덜어내는 편인데 아하. 뭐 또 급하게 뉴스를 하다가 이런 걸 읽으면서 파악을 할 때도 있어요. 뉴스를 뭐 준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미리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네. 읽다 보면 네네. 아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또 섞이기도 하고 너무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속상할 때가 많죠. 지금 이 형제가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5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다면서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돌봄 공백이라는 예. 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예. 계셨더라면 혹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더라면 안 일어났을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지원 대책, 이 네. 돌봄에 대한 맞아요. 수지 아나운서 말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닥치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든 만약에 학교나 또는 조금 더 어리면 유치원, 어린이집 네. 못 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네. 부모님이 24시간 집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그때 게좀 채워져야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예. 고민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돌봄 사각지대가 어디 여기뿐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에서는 자녀 돌봄이나 돌봄 공백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자녀를 지금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또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돌봄 공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저희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 몇 분과 또 직접 말씀도 나눠볼 텐데요. 네. 전화로 연결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왔네요. 네. 손명희님, 요즘 돌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서면 밥, 우우. 새끼 전쟁이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요리 실력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유유 크크
오늘은 함께 김밥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쓰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요. 그 행간에 느껴지는 그 심정,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느껴지네요. 부담과 당연히 힘드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다행인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좀 같이 그렇죠. 추억 쌓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아무래도 힘드시긴 힘드시겠죠. 네, 그러게요. 네, 1155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초등 4학년, 중등 2학년 학부모입니다. 온라인 수업에다 남편까지 재택근무로 집에 있다 보니 음식해 바치느라 너무 힘들지만 남편과 저는 아이들 각자 과목을 맡아 함께 과외쌤처럼 일과표를 미션처럼 클리어하고 있어요. 와, 이 부모님은 실력파 부모님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교육을 또 해주시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제 딸이 이제 중학생 때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수학 있잖아요. 네. 와, 너무 저는 어렵죠. 너무너무 이 중학교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초등학교 책 봐도 예.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막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게요. 저도 늘 느끼거든요. 가끔 보면. 와, 네. 3249님,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 가정 보육 중인데요. 학원도 안 보내고 놀이터도 아이들이 조르고 졸라야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며 가정 보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미술놀이, 보드게임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며 버티는데 학원, 몰래 과외 등등 하는 주변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네요. 아, 주변에서는 이게 금지된 학원이 몰래 열리고 그러니까요. 과외도 하고 막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고 막 보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분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연결이 되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용인에 살고요. 박혜련이라고 합니다. 네, 아, 용인분이라 더 반갑네요. 네. 네, 자녀는 앞서 이제 문자에 살짝 소개는 해 주셨지만 네, 다시 네. 한번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고 돌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지금 8살, 6살 아이 둘이 있고요. 네. 저희 지금 맞벌이 중이라서 친정 부모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가정 보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일주일 하루 등교하는 날 제외하고는 계속 가정 보육하고 있고, 뭐 공부방이나 기존에 뭐 태권도 학원 이렇게 다니던 것도 지금 7월부터는 전면 다 스톱하고 네. 예, 가정 보육 중입니다. 근데 지금 외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시다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네, 네. 그러면 그래도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조금 네, 네. 도움이 있으니까 상황이 괜찮은 것도 같은데 그래도 좀 네. 힘듦이 있으시죠? 어떠세요?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 지금 회사 동료분들끼리 네. 웃으면서 농담으로 엄마 없으면 회사도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네. 저도 그나마 어머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다행이긴 해요. 네.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가정에서 이제 꾸러미 숙제라던가 네.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또 그리고 요즘 수업을 따라가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 수업을 제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서 봐주시는 게 좀 어려워서 퇴근을 하면 아이 숙제를 또 봐주고 또 아이는 또 밤에 그걸 하느라고 또 너무 피곤해하니까 매일매일 그걸 또 하기 싫어하고 근데 그런 일상이 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혹시 이런 네네. 고민을 좀 정부나 네. 지자체에 네. 좀 해결해 주십사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나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하는데 네. 이게 코로나19 이 상황이 누구한테나 다 생소하고 처음이고 정부도 교육부도 하는 거 보면 되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조금 버티면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잘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일단은 참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사연하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뭐 네. 작은 위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2874님 또 문자 보내셨네요. 돌봄 어린이집 안 보내고 처형이랑 외할머니랑 두 분이 나눠서 도와주고 있어서 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 네. 이분 혹시 통화가 가능한지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좀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신홍건이랍니다. 아, 예. 어떻게 지금 어린이집 안 보내고 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9월 초부터 2.5단계 이렇게 얘기 나올 시점부터 네. 많이 걱정돼서 이제 안 보내게 됐어요, 어린이집을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여건이 좋은 게 처형이랑 저희 장모님이 가까이 사셔가지고 네. 근데 장모님이 좀 허리가 안 좋으신데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아, 예. 이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상황이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힘드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좀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다른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아이가 이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 계속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뭐 답답하니까. 놀이터 나가자, 마트 가자, 키즈 카페 가자 그러던데 못 데리고 나가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고요. 네. 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저희 장모님하고 처형한테요. 예. 네. 혹시 뭐 건의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절실하던데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또 있으실까요? 사실 뭐 많은 생각을 했지만 네.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예. 특히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저는 많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한 아이의 이제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돌봄 때문에 맞아요. 이게 무조건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마스크 쓰고 근무하실 텐데 하루 종일. 네네. 또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아, 예. 그 본인도 힘드신데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랑 일하시는 다른 분들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코로나19 꼭 이겨낼 수 있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작은 선물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이렇게 사실은 네. 지쳐갈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교사분들 먼저 챙겨주셔서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9183님 또 문자 주셨는데요. 초등 2학년 딸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밤 7시까지 혼자 밥까지 챙겨 먹는 우리 딸 미안하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요. 초등 2학년이면 9살인데 혼자 밥 그렇죠. 챙겨 먹기 진짜 사실 어려운 나이거든요. 쉽지 않죠. 네,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실까요? 안산 사는 최명령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딸 지금 9살이죠? 네, 9살이요. 근데 혼자서 밥을 챙겨 먹어요? 대단히 잘 키우셨네요. 그냥 스스로 밥만 해놓고 가면 주먹밥이나 그런 거 해먹고 뭐 간단한 사발면이나 그런 거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혼자 둬야 하는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서울로 일을 다니고 있고 아빠는 군인이에요. 멀리 네. 떨어져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빠가 가까이 있는데 네. 육아휴직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7시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주변에 뭐 도와주실 분이나 뭐 돌봄 해주시는 서비스나 그런 게 전혀 안 되나 봐요? 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었는데 네. 이게 조건도 안 맞는다고 그러고 신청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여가지고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걱정이 계속 되시겠어요, 서울에서 일하시면서. 네, 이런 뉴스 나오고 그럴 때마다 애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걱정돼요. 하루 종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네. 애가 엄마 일 어떻게든 빨리 하고 오라고 전화도 안 하고 아이고. 그냥 학원 가기 전에 엄마 나 학원 가 그러고 문자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또 성숙하게 엄마 생각해주니까 더 미안하실 것 같아요.
네, 애가 오히려 엄마 미안하단 말 하지만 오히려 슬퍼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우리 어머니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예. 그 학습이나 그런 것도 지금 애가 혼자 온라인 수업이나 혼자 하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확인해주기가 어려우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퇴근이 늦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애가 계속 혼자 있다가 정말 집순이가 되고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될까봐 네,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네. 혹시 조금 뭐 바라시는 게 있다면 건의해서 이런 부모들의 좀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짧게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돌봄 서비스를 정말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더 확대가 돼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어머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고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작은 선물밖에 못 드리지만 백화점 상품권으로 조그만 위로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610님 정말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네요. 마음으로나마 위로 전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를 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뉴스 들으시면 이게 말씀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수지 씨? 네, 사실 저 어제 이제 백분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돌봄 공백이나 뭐 공교육과 사립 학교의 뭐 차이 이런 부분들 이런 정서적인 교육도 문제고 학습 격차 벌어지는 것도 너무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지만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런 목소리가 전달돼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옥 님도 제가 가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네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뉴스와 내 고민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지 아나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4910님 문자 주셨네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힘내서 이 시기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벤트가 끝나면 라이브 쇼를 램6로 가서 결제합니다. 램6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칠하고 게으른 채 물었습니다.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30만. 어느 법원? 그녀는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램비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젠장추, 뇌종양이 있는데 그게 돈의 액수입니다. 그건 우리 둘이 함께 쓰는 돈이야. 법원의 판결이 거의 말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나에게 혼자 지불하도록 강요합니까? 램 BY는 웃었다. 법원의 결정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그 회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니큐어 한 병을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나한테 부탁할 권리도 없어. 내 돈이요. 당신의 돈이에요. 램 BY는 일어서서 그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의 가슴에 손가락을 3개 찔렀습니다. 놀고 싶은데 돈을 내지 마세요. 글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지 않는다. 몸매를 가꾸고 싶나요? 체형 없음. 얼굴을 원해. 게다가 얼굴도 없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처럼 불운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돈을 원하면 판사를 찾아보세요. 정말 좋지 않나요? 아니요. 당신은 한 번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속이기 쉽습니다. 이혼은 한순간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왜 지금 비꼬는 듯이 웃고 있는가? 집 때문에 돈도 잃고, 아이도 잃고, 시간도 잃는다. 그 사람은 그저 불쌍한 놈일 뿐인데 나한테 얼굴을 맞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의 손은 기어다니고 너무 세게 쥐어짜서 갈라지는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차갑게 웃는 루피를 보며 나는 말했다. 당신은 단지 불쌍한 사람이고 마지막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램비와이는 차후 트렌의 마지막 한계를 밟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두 사람을 향해 직진한 그는 곧바로 싸움을 시작했고 소파에서 땅바닥으로 굴러티 테이블을 넘어뜨렸다. 깨진 유리가